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이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아이센스입니다. 주가는 2년 넘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2배가 넘는 시세를 받았고 이후에는 50% 가까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이센스는 9월에 MSCI 스몰캡 지수에 신규 편입됐고 이번 12월에는 코스닥 150에도 편입됐으니 관심을 가져보기에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아이센스는 공시상으로 크게 다룰 게 없어 보이므로 작년 말쯤부터 봐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으로 현금 배당 계획을 알리는 공시가 있군요. 아이센스는 이런 식으로 매년 말에 현금 배당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매년 주당 50원씩 배당을 늘리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순이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배당은 꾸준히 올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환원 정책이 아이센스 체력에 적절할지 그리고 올해도 배당을 올려줄 수 있을지는 보고서에서 살펴보죠. 여기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운용하는 회사들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네요. 먼저 템플턴 자산운용은 이머징마켓 스몰캡 펀드를 운용 중인데 5% 이상 주요 주주의 1% 이상 지분 변동 공시라고 볼 수 있네요. 이후 지분 변동은 따로 의무 공시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2017년에 아이센스에 처음 투자했고 이후 2020년부터 지분을 축소해오고 있어요. 구성한 펀드 상품을 고객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고객이 직접 매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요 계약 체결에도 보유 주식과 동일한 수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한 곳은 템플턴 투자자문으로 앞서 템플턴 자산운용처럼 글로벌 운용사인 플랭클린 템플턴의 자회사입니다. 이들은 23년 2월에 처음으로 5% 이상 투자자로 신규 보고된 뒤 7.32%까지 지분을 늘려오다가 최근에는 지분을 축소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30% 실적 변동 공시도 보이는군요. 보시면 매출액은 1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0%나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측의 설명을 보면 매출은 기존 거래처와 중국향의 증가로 인한 것이고 신규 제품 개발에 따른 비용, 신규 공장 가동 비용, 인건비, 재고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지는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결정 공시도 보이는데요. 아이센스는 자기 주식을 제외한 총 주식수에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100% 무상증자를 했었네요. 당시 아이센스는 총 1375만 3738주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24.8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유통주식 확대의 필요성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랜 기간 주가 흐름이 침체되기도 했으니 한 주당 가격을 낮춰 매매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은 넉넉했고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는 자본잉여금 또한 넉넉했으므로 주식적인 변화를 주며 모멘텀을 발생시킬 수 있었겠고 따라서 현재는 자본금이 약 2배로 증가했고 그만큼 자본잉여금은 감소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무상증자로 인해 권리락이 후 무상신주를 취득한 임직원들의 주식수 변동 공시들이 이어지게 되고 여기에는 또 다른 자산운용사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네요. 피델리티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여러 펀드로 구성됐고 각각의 펀드들에서 변동이 있었는데 이들은 국내 공기업 등 전문 투자자로 분류되지 않고 5% 이상 투자자의 1% 이상 지분 변동도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공시 사유가 아니었지만 구성된 펀드 중에서 한 곳이 전량 매도하면서 의무공시 사유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이들의 지분은 4%대이므로 추가로 지분을 축소할 경우에 우리는 공시로 확인이 불가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도 확인해봐야겠네요. 아이센스는 자본 잠식에도 문제없고 법차손에도 문제가 없고 매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영업 손실요건은 22년 말 규정이 개정되어 이제 퇴출 대상이 아니라 환기 종목 지정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이센스는 문제없네요. 아이센스는 코스닥 시장의 존속성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총에서 스톡옵션 부여 안건이 승인됐나 본데요. 아이센스는 현주가보다 낮은 가액에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이 54만 7천 주가 있습니다. 총 주식 대비 2% 남짓밖에 되지 않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현재 아이센스의 자기 주식이 1만 주 미만이므로 추후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될 경우 신주로 발행할 수 있어 시가총액이 증가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 페이지로 가보면 자기 주식 처분 공시가 있는데 임직원에게 상여금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교부했었네요. 이렇게 임직원의 사기를 고취하는 모습은 좋지만 처분 이후 자기 주식은 1만 주 미만이 되므로 추가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죠. 최대 주주인 차근식 대표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도 봐보면 1:1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특수관계인의 장내 매수 덕분이죠. 특히 차근식 대표의 아들로 추정되는 차경화 씨가 꾸준히 장내 매수로 지분을 늘려온 것이 눈에 띕니다. 차경화 씨는 차근식 대표에게 65만 주를 받으면서 점차 지분을 확보해가는 모양새이고
현재 차경화 씨는 아이센스의 임원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아이센스의 신사업인 연속 혈당 측정기 부서에 근무 중이라고 하네요. 지분회로도 사내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보면 차경화 씨의 담보대출은 장내 매수를 위한 주담대 계약이고, 이는 증여 과정에서 발생된 납세를 위해 발생된 주담대 계약입니다. 연부연납은 증여세를 5년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죠. 아이센스도 증여 작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차경화 씨는 공동 설립자인 남학현 대표보다 지분이 적고 아이센스의 비상장 시절부터 투자해온 고객사보다도 지분이 적지만 충분히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는 했네요. 이후에도 차경화 씨가 지분을 확대하는 방향성이 있겠지만 주가가 꽤 올랐기에 당분간은 증여 방식을 택하지 않고 추후 상속을 택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대개 기업들은 증여를 위해 이세가 새로운 법인을 100% 지분으로 출자하고 일감을 이 회사에게 몰아주어 가치를 키운 뒤 가치를 키운 이세의 신설법인 지분을 이용하여 승계할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아이센스의 차경화 씨는 아직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네요. 여기 주담대 계약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주가 상승으로 인해 제공하는 담보주식 수량이 감소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 공시가 있네요. 미국 혈당의료기기 기업의 구주양수와 신주 취득으로 100% 지분을 확보하는데 374억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아이센스에게 피인수되는 미국 기업은 아이센스의 자가혈당 측정기 일회성 소모품의 고객사였기 때문에 이번 인수로 이제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 제품의 미국 판매를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해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는 인수자금인 374억을 마련하기 위해 면역진단, 임상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프리시전 바이오 지분을 매각하려 했으나 최근 매각이 불발됐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따라서 유동성 상황에 조금은 차질이 생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3분기 보고서 클릭. 2013년에 상장한 아이센스는 2000년 5월에 설립되었고 본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데 국내 생산 공장은 원주, 서울, 송도에 있네요. 그 중에서는 송도 공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추가적으로 송도 이 공장에 설비를 매입하기 위해 230억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회사인 중국, 미국 법인이 직접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홍콩,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독일에는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들도 있네요. 하지만 모두 주요 종속회사는 아니죠. 규모가 작습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들의 매출은 총 매출의 22% 수준이고 해외 법인들의 이익은 아직 총 이익의 6%밖에 되질 않네요. 이번에 새롭게 인수한 미국 에가매트릭스도 추가된 것이 보이는데 앞으로 아이센스에게 가장 중요한 자회사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출자한 현황을 봐보면 5곳의 관계기업이 있고 총 관계기업 투자 자산은 116억입니다. 대부분 비상장이라 지분법 손실이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프리시전 바이오의 지분법 손실 규모가 나름 있네요. 연간 아이센스 순이익을 마이너스 20억 정도 감소시키고 있는 관계사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프리시전 바이오를 매각하여 현금 자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매각이 불발되면서 유동성 상황에 차질이 생겼을 수 있겠어요. 만일 추후 매각이 될 경우에는 손익도 개선되고 유동성도 개선되겠군요. 그리고 그 외 금융투자 자산은 총 155억 규모로 기타 비유동금융자산에 속해 있는데 연간 5에서 10억 손실로 역시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 사업 결합 등의 이유겠지만 이러한 투자들은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현금 흐름으로 자금 사정에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총 주식을 보면 무중으로 2배 증가하여 보통주는 2,751만 8,273주가 있고 자기 주식은 상여금으로 처분하여 9,777주가 있네요. 따라서 추후 스톡옵션 행사 시에는 신주를 교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센스도 주식 활용에 있어 일치되지 못하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부여한 스톡옵션이 있으면 자기 주식을 매입해두고 쓸데없이 주식수를 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최대 주주인 차근식 대표가 가장 앞서고 다음으로는 아이센스 자가혈당 측정기 일회성 소모품의 오랜 고객사인 아크레이가 2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네요. 참고로 불발된 프리시전 바이오의 매각 대상이 아크레이였어요. 3대 주주는 공동 설립자인 남학현 대표이고 현재 경영보다는 연구 쪽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차경화 씨는 4대 주주이고 아이센스의 신사업인 자가혈당 측정기 부서에 근무 중이죠. 여태까지 아이센스를 살펴보면 아이센스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며 차경화 대표가 지분율을 추가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보통 이러한 구조에서 주주 배정 유증이 진행될 경우 2대 주주인 아크레이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아이센스의 주가 상승으로 주담대 비율이 줄어든 상황에서 차경화 씨는 추가 주담대 활용으로 초과 청약을 통해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부분 재무와 실적까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 부사채 등 미상환 매잔이는 없네요. 그러면 바로 재무제표로 가볼까요? 먼저 아이센스는 아가매트릭스 인수로 인한 변화가 큽니다. 인수자금으로 현금 자산들을 사용하여 감소됐죠. 또한 매출이 감소되면서 운전자본인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둔화됐네요. 또한 유형자산의 증가는 일부 아가매트릭스 인수로 인한 것이고 대부분은 실제 취득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분기보고서에는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송도 2공장 증축공사 준공 관련 변화로 보이네요. 아무래도 실제 설비를 들여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일부 시운전을 위한 라인만 들여놓았을 수 있으니
앞서 본 계획대로 추가 설비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230억이 추가 지출되어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센스는 추후 프리시전 바이오 등 관계기업 자산과 투자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토지의 자산재 평가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아 기존 원주 공장을 매각하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당장 현금 성자산은 540억 정도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보면 자회사 인수와 유형자산 매입 때문에 차입금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죠. 덕분에 이제 총 1,300억의 차입금을 가지게 되었고 금융비용이 증가했겠군요. 일단은 분기당 8억 정도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은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넉넉하고 현금 성자산은 540억, 차입금은 1,300억인데 지분증권 및 부동산 자산을 매각할 경우 400억 정도는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으나 처분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송도이 공장에는 230억의 시설 투자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적은 규모지만 여기 사업상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아 아이센스는 굳이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아직 경영승계가 제대로 끝나지 않아 후계자인 차승하 씨가 4대 주주인 상황이고 전보다 기업 가치도 상승했기 때문에 어쩌면 주주 배정 유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차승하 씨가 초과 청약으로 추가적인 지분 확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물론 아이센스가 지난 10년간 유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당장 자금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분증권과 부동산 처분이 지연되어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사업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미 많은 차입금으로 인해 더 이상의 차입금 활용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콜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최대치인 25.81%로 설정하여 채권을 발행하든 주주배정 유증으로 발행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대 주주인 아크레이가 주주배정 유증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주주와 아들의 경영력은 더욱 증가할 수 있어요. 현재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주담대도 넉넉하기 때문에 주인은 해야겠다는 생각이네요. 이제 실적을 봐보면 매출은 감소된 실적을 보였던 지난해에 이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매출과 매출원가의 변화는 다른 자회사들의 선전보다도 특히 아가매트릭스 인수로 인한 변화인 것 같네요. 잠시 아이센스 별도 실적을 보면 매출은 지난해보다 더욱 크게 감소했고 따라서 매출 총이익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새롭게 인수된 아가매트릭스가 아이센스의 실적 부진을 일부 상쇄했다고 보여집니다. 연결 실적으로는 특히 매출에서 선방한 모습이지만 아이센스의 별도 매출은 꽤 감소했고 이익은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때문에 순이익도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실적 또한 전년 대비 40% 감소한 실적이었죠.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아이센스는 매년 외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에서 역성장을 보이고 있고 만일 인수까지 안 했었으면 큰 역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수된 기업이 매출을 메꿔주고 있지만 아직 손실이기 때문에 아이센스의 별도 매출 감소와 별도 이익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할 것 같네요. 분기 실적에서도 이익의 감소가 눈에 띄죠. 아가매트릭스의 인수가 실적에 연결된 것보다 아이센스의 별도 실적의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네요. 물론 아이센스는 추가 자금 조달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실적에서의 상황도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자금 조달 이슈를 주의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신규 진입의 입장에서는 이를 진입 포인트를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아이센스의 사업을 봐볼까요? 아이센스는 이오플로우처럼 당뇨 시장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센스는 인슐린 주입이 아니라 혈당 측정 사업을 하고 있죠. 따라서 혈액 내 혈당의 양을 측정하는 제품이 총 매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네요. 여기에는 아이센스 보유 브랜드도 있고 고객사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ODM과 생산만 해주는 OEM도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와 외주의 비중은 반반이네요. 아이센스의 자가혈당기 자체 브랜드는 국내 시장 1위고 10년이 넘게 뉴질랜드 정부에도 납품해왔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이자 고객사인 아크레이를 통해 월마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아가매트릭스를 통해 사너피와 CVS 약국에도 공급 중이었는데 최근 아가매트릭스를 인수했으니 직접 활로를 가지게 되었겠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연결 매출의 역성장도 보완해줬지만 추후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자가혈당 측정기는 스트립과 미터로 구성되는데 스트립은 혈액 내 포도당과 반응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가 포함된 검사지입니다. 체열을 통해 혈액을 검사지에 묻힌 후 혈당 측정기로 검사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스트립이 소모품이고 50개를 묶어 함께 판매되는 형식이므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네요. 여기 미터의 일부 모델을 유통하는 상품 매출도 있으나 미미하고 다른 사업부도 비중을 볼 때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센스 매출의 감소는 여기 자가혈당 측정기의 매출이 줄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자가혈당 측정기 시장 전망은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소되는 시장에서의 점유율 또한 낮죠. 아무래도 오래된 기술로서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축소 요인보다는 저가 제품들의 침투 이유가 더 커 보이네요. 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있죠. 이는 연속혈당 측정기 시장입니다. 여태까지는 연간 20%의 성장률을 보인 시장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성장 전망은 상당히 가파르네요.
미국의 연속혈당 측정기 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크게 가속화되는군요. 자가혈당기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됩니다. 신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분단위로, 즉 수시로 체열 없이 혈당을 측정하여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장치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수시 혈당 체크를 하면 제때 인슐린 처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 당뇨병 환자의 고혈당 및 저혈당 쇼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연속 혈당 측정기의 일형 당뇨 침투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어린이들에게 더욱 유용할 테니 연속 혈당 측정기의 공급은 점점 더 확대될 수 있겠어요. 현재 이러한 연속 혈당 측정기 매출은 아이센스 사업에 따로 분류되지 않을 정도이니 아직은 미미한 매출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품이 허가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도 허가됐군요. 물론 중국 시장 진출과 확대에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단순히 환자 수로만 보면 중국은 상당한 시장이므로 아이센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이후에는 카카오 헬스케어와 공급 계약까지 나왔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와 연동하여 공급을 확대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카카오와의 인수설이 있었던 것이군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아이센스에게 상당한 동력이 되겠네요. 현재 연속 혈당 측정기의 선두 기업은 덱스콤이고 국내 시장에는 덱스콤 제품을 휴원스가 독점 공급 중인데 아이센스의 아이센스케어도 서서히 점유율을 확대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송도이 공장을 준공한 것이군요. 게다가 유럽 품목 허가까지 신청한 상황이므로 내년 상반기에는 유럽 시장 품목 허가를 받을 수도 있겠군요. 참고로 아이센스 연속 혈당 측정기에 미국 시장 진출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센스의 신사업도 성장성이 꽤나 좋은 아이템인데요. 이쯤 보면 되겠습니다.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아이센스는 탄탄한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설 투자로 추가 지출이 될 수 있는 점, 기존 자가혈당 측정기 사업이 역성장하고 있고 이익은 적자로 전환하고 있는 점, 그런데 관계회사 매각 등 지분증권 처분과 부동산의 처분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확보한다 해도 연속 혈당 측정기의 유럽, 미국 진출을 위한 임상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점들로 볼 때 어쩌면 사업 확대를 위한 큰 자금을 필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후계자는 아직 4대주주인 점, 기존 고객사가 2대주주로 있는 점들로 볼 때 아이센스는 주주 배정 유증 혹은 콜옵션을 활용하기 위한 전환사채로 자금 조달도 하면서 마지막 지분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주가는 하락하고 자금은 확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진입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공장과 교대 근무 전환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 능력도 충분할 테니까요. 아이센스는 타겟하고 있는 산업의 성장성이 가파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을 진입 시점으로 보기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 시장의 아이센스의 제품이 허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고 중국, 한국 시장의 공급 확대가 실적에 크게 나타나기는 시간이 걸리고 이미 승인은 주가에 반영되었을 수 있죠. 유럽 승인 이슈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따라서 당장 성장성 좋은 사업이 실적에 의미 있게 적용되기까지는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꽤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 당장 한국과 중국 시장에 승인되었으므로 지금도 조정 시 매수하여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메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센스는 그저 지켜보다가 만일 자금 조달 없이 성장하여 주가가 올라버리면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센스가 혹시 자금 조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 진입 시점을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나 아이센스가 주주 배정 유증을 발표한다고 해도 어쩌면 루닛처럼 오히려 주가가 올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센스는 FDA 승인을 받은 루닛과 다르게 미국 진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외의 경우에 베팅하는 위험은 줄여야겠습니다. 아이센스는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네요. 그래서 외국계 투자 자본들도 꽤 들어와 있었겠고 아마도 이런 사업 배경과 여러 투자자들의 매입으로 유동성이 개선되어 코스닥 150과 MSCI 스몰캡에도 편입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업성이 참 마음에 드네요. 지켜보는 기업에 필히 추가하여 분기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